경호원, 저 사람 당장 끌어내. 네, 잠깐만요. 저기 실장님, 아직 상황 파악이 시끄러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당장 저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서울 광장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이날 시상식은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고 인재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권위, 있는 자리였다. 분주한 스태프들 사이를 누비던 강민수 행사 코디네이터 겸 진행 실장은 큰 소리로 보안 요원에게 지시를 내리며 주변 분위기를 일순 얼어붙게 만들었다. 실장님,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이신지. 저 손님분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잘못? 그런 거 몰라요. 명단에 없는 사람이라며? 그럼 들어오면 안 되지. 우리 행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사람이 어딨나. 지금 시상식 몇 분 남았다고. 그분? 사실 초대 손님 목록에 있긴 합니다만. 명단 다시 확인해. 난 그런 이름 못 봤어. 사람들은 실장의 고압적인 태도에 흠칫하며 동시에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사람 표정 좀 봐. 완전히 돌발 상황이네. 근데 저 손님이 되게 난처해 보인다. 실수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이상해. 시상식 시작 직전이라 다들 긴장했을 텐데. 그러나 강민수 실장은 주위를 신경 쓸 새도 없이 아찔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 드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이 도착해 곧 무대에 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상식용 트로피와 수상자 명단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가 맡은 다른 특별상까지도 여기저기 섞여 있는 모양이었다. 여보세요, 조 과장. 지금 트로피 스탠드 확인했는데 왜 이름표가 다 뒤죽박죽이야? 이거 누가 정리한 거야? 아, 실장님,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확인은 분명 했었. 됐고 지금 손흥민 선수 상부터 제대로 준비하라고. 베스트 스포츠 앰베서더 상이라고 했는데 뭐가 맞는지 도무지 헷갈린단 말이야. 행사장 한 구석에선 상을 잘못 받았다고 호소하는 어느 수상자가 있었다. 이 인물은 지역사회 축구 유소년 육성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베스트 유소년 코칭 어워드를 수상해야 했지만 행사장에서는 엉뚱하게도 국제스포츠공헌상 트로피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정작 국제스포츠공헌상을 받아야 할 사람, 즉 손흥민은 아직 자신이 무슨 상을 받을지 확실히 모르는 어정쩡한 상태였다. 그러나 누구도 고치려 들지 않았고 강 실장은 이미 압박감에 몰려 그저 자신의 권위로 상황을 밀어붙이려 했다. 이에 목격자들은 갈팡질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했다. 여러분, 지금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 혹시나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실장님, 근데 틀린 상을 받은 분이 계시다고 하니 빨리 교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끄러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일단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 장면을 어떤 사람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고 몇몇은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켰다. 와, 이거 정말 방송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형 시상식에서 큰 실수가. 잠깐, 지금 무대 뒤편에 계신 분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야? 진짜네, 큰일이다. 손흥민 선수까지 엉뚱한 상을 받게 생겼어. 혼란 가운데 손흥민이 행사장 뒤쪽 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몇몇 팬들은 이미 그를 알아보고 작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인을 청하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분위기를 파악한 손흥민은 잠시 손사래를 치며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이 뭔지도 모른 채 행사장 한편에서 상황을 살폈다. 그때 MC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 유소년 코칭 어워드를 수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고개를 갸웃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 코칭상을 받아?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본인조차 당황한 듯 주변 스태프를 바라보았다. 저기, 제 상이 이게 맞나요?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전달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건 다른 상이었던 것 같은데 국제 스포츠 공헌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 지금 좀 뒤죽박죽이라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결국 강 실장에게 문의가 들어갔고 강 실장은 험악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 트로피나 상장에 이름 붙여진 거 있으면 그대로 줘야지. 대체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실장님이 먼저 트로피 헷갈린다고 정리를 재차 요청하셨잖아요.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거야? 다들 정신 안 차려? 이런 식이면 시상식을 망친다고. 그러던 와중 이미 무대 앞에 호명된 손흥민은 잠시 MC 곁에서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MC가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 선수 축구 유소년 코칭에 특별히 깊이 관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상이 그 공로로 주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마이크를 건네받고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 네. 물론 유소년 축구에 관심이 많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어린 선수들한테 도움 주려고 노력은 합니. 하지만 사실 오늘은 유소년 코칭 분야 상을 받으러 온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청중이 웅성거렸다. MC는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 강 실장을 찾았다. 강 실장님, 혹시 안내가 잘못된 건지. 아, 잠깐. 그냥 진행하세요. 손흥민 선수는 워낙 후배 양성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받으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 말에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무대 밖에서 난감해하는 한 수상자를 발견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박철우, 지역축구 유소년 코치라고 적혀 있었다. 박철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이 잘못된 상을 받았다고 말하려다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제지당한 모양이었다. 손흥민은 상황을 짐작하고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사실 제게 주어진 상이 혹시 다른 분 상이랑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 저는 오늘 국제스포츠 공헌상을 받는다고 연락받았거든요.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이야말로 정말 유소년 코칭으로 멋진 결과를 내신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은 굉장히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박수를 칠까 말까 망설였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계속했다. 강 실장은 당황스러운지 무대 뒤편에서 헤드셋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어이, 조 과장, 왜 아직 정정 발표 안 해? 시간 없다고? 지금 당장 뒤에서 표적 교체해서 갖고 올라오면 되잖아. 실장님, 그런데 트로피 제목이 전부 반대인 듯합니. 베스트 유소년 코칭 어워드가 손 선수 이름으로 각인돼 있고 국제 스포츠 공헌상이 박철우 코치님 이름으로 각인돼 있어요. 뭐? 각인까지 잘못됐다고? 이걸 언제 고치라는 거야? MC도 당황해가며 마이크를 쥐었다. 아, 지금 확인 과정에서 작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관객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상식 매번 실수가 잦다고 소문이 나더니 이 정도면 좀 심한데. 그러니까 행사 기획 측이 준비를 엉망으로 했나 봐.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또 다른 이가 작게 대꾸했다. 이번에 초대권 받고 왔는데 좀 실망스럽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지. 손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나. 손흥민은 무대에서 이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는 웃으며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괜찮습.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제 이름이 적힌 상이라도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강 실장은 헛기침을 하며 무대에 올라왔다. 자, 잠시만요. 지금 약간의 행정적 오류가 있지만 시상식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모두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 손 선수께는 본래 예정된 상을 준비해 드릴 테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MC가 살짝 미소를 보이면서도 식은땀을 흘렸다. 실장님, 그럼 먼저 박철우 코치님을 무대로 모셔서 원래 받으셔야 할 베스트 유소년 코칭 어워드를 시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요? 강 실장은 언짢은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예, 네. 그러시죠. 곧 이어 박철우는 쭈뼛거리며 무대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축구 코치 박철우라고 합니. 사실 이렇게 큰 무대가 낯설어서. 박철우가 땀을 닦으며 이어갔다. 전 그저 아이들이 공 차는 걸 좋아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즐기면서 코칭했을 뿐인데 이런 상이라니 정말 영광입니. 그렇지만 잘못된 상이 제 손에 와 있어서 곤혹스러웠어요. 손흥민이 박철우를 향해 밝게 웃으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코치님, 제가 들으니 코치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축구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손 선수, 이렇게 직접 축하해 주시니 너무 황송합니다. 두 사람이 훈훈하게 악수하는 장면을 보자 객석에서는 자발적으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여전히 행사 진행 스태프 쪽은 우왕좌왕이었다. 실장님, 지금 베스트 유소년 코칭 어워드 트로피는 이미 손흥민 선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럼 그냥 임시 상패 하나 만들어서 박 코치님께 드리고 트로피는 나중에 재각인해 주겠다고 하면 되잖아. 네, 알겠습.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한층 더 거칠어졌다. 본인의 허술한 준비 탓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자꾸만 주위 스태프들을 다그쳤다. 곧 이어 무대에 임시 상패가 가져다 놓이고 MC는 박수를 유도하며 박철우 코치에게 그 상패를 넘겼다. 축하드립니다, 박철우 코치님. 이번 시상식의 진정한 베스트 유소년 코칭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박철우는 상패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정말 영광이고 또 죄송하게도 심려 끼쳐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객석에서 코치의 지인으로 보이는 몇몇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시상이 끝나자 박철우는 무대를 내려가기 전 갑작스레 손흥민을 향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 실례일 수도 있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공차 볼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해맑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저야 좋죠. 일정 맞춰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순서에 따라 A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어서 국제스포츠공헌상 시상을 진행하겠습. 이번 수상자는 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한민국 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졌다. 손흥민은 무대 중앙으로 나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또다시 트로피 문제로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며 혼선을 빚고 있었다. MC가 이를 보며 헛기침을 했다. 잠시만요. 트로피가 저기 있네요. 네, 이게 트로피를 전달받은 MC는 트로피 각인을 확인하더니 애써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 노력했다. 국제 스포츠 공헌상 맞긴 맞는데 또 이름이 박철우 코치님으로 되어 있네요. 강 실장이 머리를 감싸쥐며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트로피가 또 잘못된 건가? 이거 지금 바로 수정 못해? 각인은 현장에서 수정이 어렵습니다, 실장님. 미리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누가 이걸 체크했냐고? 당장 그 사람 불러! 행사장 공기는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강 실장의 태도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또 직원 탓이야. 본인이 총괄이라면서 같은 말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황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소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트로피가 어떻게 적혀 있든 상관없어요.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니. 무엇보다 아까 박 코치님이 진짜 멋진 수상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무대 아래 여기저기서 피식 웃음이 번졌다. 어찌 보면 이런 난장판에서조차 여유를 잃지 않는 그의 태도에 많은 이들이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굳이 제대로 갖기보다 행사 측의 사소한 실수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듯 말을 이었다. 솔직히 이런 시상식에서 중요한 건 트로피에 박힌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나누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저는 이미 오늘 많은 걸 배웠습. 잘못된 걸 바로잡는 용기,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힘 말이죠. MC는 박수를 치며 마무리를 돕고자 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 역시 세계적인 선수는 태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중이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내며 이 어색한 상황도 조금씩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여전히 강 실장이 직원들을 혼내는 소리가 들렸다. 이럴 거면 차라리 시상식을 접어야 할 판이야. 내가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냐고. 실장님, 저희도 준비 많이 했는데 수상자 교체가 며칠 전에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말했잖아. 미리 조율했어야지. 책임자는 누구야? 전부 다 사과 문구 준비하고 나한테 보고해. 그 광경을 본 몇몇 구경꾼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수군댔다. 저 실장님 평소에도 권위적이라는 평이 있긴 했는데 오늘 완전히 확실히 드러나네. 그러게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 같아.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 한편 손흥민은 잠시 무대 아래 내려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다시 호텔 측 관계자와도 간단히 얘기를 나눴다. 그 뒤 강 실장을 조용히 찾아갔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손 선수, 아, 예. 무슨 일이시죠? 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정말 바쁘신 거 알지만 잠시만요. 손흥민은 보안 요원들이나 다른 스태프들 시선을 피해 강 실장을 로비 쪽 한켠으로 살짝 데리고 갔다. 일단 오늘 시상식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스태프분들 탓만 하시면 다들 기운이 빠지지 않을까요? 강 실장은 뻣뻣하게 표정을 유지하며 대꾸했다. 제가 무슨 탓을 한단 말입니까? 명백한 실수를 했으니 책임을 묻는 거죠. 물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격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모두들 최선을 다하려고 뛰어다니고 있던데요. 손 선수, 제가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건 당연히 지적해야 그 사람이 발전을 하죠. 저는 제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묻어 있었다. 어느 정도 행사 책임자로서 압박감이 컸던 탓이다. 자신도 괴로운 상황이니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마음 이해합니. 저도 경기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팀원들에게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 팀이 더 흔들린다는 걸 깨닫곤 하죠. 제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다들 숙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힘들게 공들였는데 이렇게 대형 실수가 터지면 같이 해결책을 찾으면 어떨까요? 일단 정식 사과와 함께 시상식 후속 조치를 발표해서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번 해프닝이 오류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강 실장은 침묵했다. 옆에서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실장님, 혹시 지금 여기서 사과 공지나 브리핑을 하는 게 어떨까요? 기자들도 좀 와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 측에서도 공식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실장님, 사실 직원들 모두 사과하고 싶어 해요. 코치님이나 손 선수에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트로피를 추후에라도 꼭 전달해 드리겠다고. 강 실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쳐다봤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잖아요. 조금 늦은 사과라도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겁니. 저도 국제 스포츠 공헌상을 받는 입장에서 사실 트로피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응원해 주는 마음만 있다면 전 그걸로 좋게요. 마침내 강 실장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수습해야겠죠. 저도 사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제 역량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으니까요. 다 같이 바로잡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강 실장은 A씨에게 무대로 불려나가 잠시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 오늘 시상식 중에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주최 측 대표로서 사과드립니. 준비가 부족했고 명단과 트로피 각인 등에서 큰 실수가 있었음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수상자분들께 제대로 된 트로피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멘트에 행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몇몇 사람들은 낮게 이렇게라도 사과하니까 다행이야 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어 강 실장은 박철우 코치에게 다가가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 코치님, 정말 죄송합니. 코치님이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상을 제때 드리지 못했고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박철우는 당황하며 얼른 몸을 숙였다. 아닙니.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면 그만이니까요. 상보다도 제가 아이들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 되죠. 사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넘겨받은 손흥민은 살짝 농담조로 말했다.
저도 제 이름 없이 받은 상이기는 하지만 뭐 이것도 나름대로 희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세상에 하나뿐인 박철우 코치 트로피를 제가 잠시 갖고 있는 셈이니까요.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강 실장은 머쓱한 표정으로 함께 웃었다. 손 선수 정말 감사드립니. 이렇게 웃음으로 넘겨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새로 각인된 트로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습. 그냥 다음에 혹시 또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그때 깔끔하게 돌려주셔도 돼요. 사실 지금 받은 것도 귀여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요. 청중들 사이에서 멋있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하는 말들이 들려왔다. 행사장 분위기는 서서히 화해와 유쾌함으로 물들었다. 시상식이 모두 끝난 뒤 로비에서는 여러 매체 기자들이 대기하며 소감을 묻고 있었다. 강 실장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문을 낭독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겸손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스태프들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실장님, 이번 실수로 인해 행사 평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물론입니. 오늘 문제가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상식 전반에 걸쳐 2중, 3중 확인 절차를 둬야겠다고 절감했습. 또 제 태도에 대해서도 돌아보겠습. 직원들에게 너무 과한 압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제가 한 말씀 보태자면 이번 해프닝은 실수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됐죠. 저는 그런 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랑 통한다고 생각합니. 서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걸 교정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기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메모를 했다. 역시 손흥민 선수다운 언급이네요. 혹시 오늘 상을 잘못 받은 에피소드가 해외 팬들에게도 흥미롭게 소개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 팬들도 이런 아기자기한 얘기 좋아할 거예요. 한국에서 열린 시상식이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됐다고 전하면 다들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로비 끝자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철우는 또 한 번 감동한 듯 조용히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다. 곁에서 그를 다독이던 지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철우야, 오늘 받아야 할 상이 한 번 꼬이긴 했어도 결국 잘 해결됐잖아. 기분 어때? 그게 처음에는 너무 서러웠지. 내 상이 엉뚱한 데로 갔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근데 결국 내 몫이 돌아왔고 또 손 선수까지 나서서 고쳐주고 너무 감사해. 행사 종료 후 공식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마친 손흥민은 호텔 측이 마련한 뒤풀이 자리로 초대받았다. 강 실장도 자리를 함께했지만 초반에 억눌린 기세는 다소 꺾인 상태였다. 손 선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오늘 마무리가 이렇게나마 순조롭게 된 건 전적으로 손 선수의 유연한 대응 덕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박 코치님이 진짜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실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다음에 코치님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교실 한번 가보세. 현장에서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도 축구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 유소년들을 가르치고 꿈을 키워주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뒤풀이 분위기에서 스태프들끼리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 실장님 원래 권위적인 분으로 소문났는데 오늘 좀 깨달은 듯해. 손 선수랑 얘기하고 나니 태도가 확 누그러졌어. 그러게 말이야. 이참에 내부 시스템도 다시 정비하고 다 같이 잘 맞춰보면 좋겠다. 티도 다른 스태프가 말했다. 하긴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 결국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때 손흥민이 웃으며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죠? 시상식 준비가 원래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정말 고맙습니다. 스태프들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아닙니다, 손 선수. 저희야말로 죄송합니. 더 잘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모두가 노력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행사 많이 만들어 주세. 저는 언제든 부르면 달려올 테니까요. 스태프들은 그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시상식 관련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행사장에서 벌어진 트로피 혼선. 그러나 손흥민의 너그러운 대처로
훈훈한 마무리라는 제목이 달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였다. 손흥민 클래스 역시 대박이네. 행사 코디네이터 태도 정말 별로였는데 결국 사과했다니 다행.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뒤 대처가 중요한 거라고 손흥민 보면서 다시 배움. 행사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 실장이 대표 명의로 쓴 글에는 시상식 혼선 이유, 직원들과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안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모든 수상자분들에게 재각인된 트로피를 개별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또한 공지 아래에는 이번 해프닝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다음 행사에는 더 나은 절차가 정착될 것 같다. 본인이 받은 상이 아니라도 기쁜 마음으로 넘겨주는 손흥민 선수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 사이 박철우 코치는 지역 축구 교실 아이들과 함께 새벽 운동을 하면서도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오면 다들 열심히 연습해서 예쁘게 보여드리자 하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손흥민 형 만날래요 라고 외쳤다. 며칠 후 호텔 측은 다시 한번 행사를 열어 잘못된 트로피들을 교환해주는 작은 식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소규모였지만 수상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트로피를 받고 사진도 찍었다. 강 실장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직접 참석해 하나하나 배포를 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호텔에 들러 수정된 국제 스포츠 공헌상 트로피를 받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제 이름이 박혀 있네요. 네, 손 선수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합니. 오늘 제가 코치님들, 스태프들께도 이미 많이 사과했고 다들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좋은 일이네요. 이 트로피를 보면서 저도 잊지 않겠습. 아무리 잘 나가도 누군가의 공로를 뺏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 강 실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손 선수. 저도 이번 계기로 제 태도를 반성했습. 시스템도 바꾸고 직원들도 존중하며 일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손흥민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정된 트로피를 받은 수상자들이 각자 기념 촬영을 하며 서로 축하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제 확실히 내 상이라고 쓰여 있으니 기분이 좋네 하고 웃었고 누군가는 처음엔 화났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교정이 되는 과정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강 실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다 함께 화합하는 광경이야말로 애초에 우리가 행사를 기획했던 이유였는데 내가 그런 걸 잊고 있었지. 손흥민은 그의 말에 조용히 끄덕였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제 다시 원래 목적을 찾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는 권위적으로 행사 권한만 내세우지 않고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날의 모습을 지켜보던 스태프들도 함께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님, 사실 저희도 의욕이 넘쳤는데 지시가 워낙 빡세다 보니 오히려 긴장해서 실수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며 일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오늘 이 트로피는 단순한 상을 넘어 서로 돕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알려준 기념품이 된 것 같네요. 기자들이 몇 명 더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며 물었다. 손 선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듯 우리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축구든 행사든 어차피 사람 일은 실수투성이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함께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물론 트로피 가기는 다음부턴 꼭 미리 체크하자고요. 저도 조금 당황했거든요.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강 실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손 흔들며 동의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를 또 하면 그땐 누군가 저한테 빨리 알려주세. 저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트로피 해프닝에 대한 후기가 쏟아졌다. 대부분 결국 사람 사는 데서 벌어지는 작은 해프닝이 큰 교훈이 됐다. 손흥민의 재치와 여유가 빛났다는 분위기였다. 그중 한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가 프로 행사장에서 벌어진 건 맞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과와 수정이 이뤄졌고 주최 측도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잖아. 우린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댓글 밑에는 열띤 공감이 이어졌다. 그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손흥민 선수처럼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일반인들도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지. 며칠이 지나 강 실장은 사무실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음 시상식을 기획하고 있었다. 스태프들에게도 온화한 말투로 의견을 물었다. 자, 이번에는 각인부터 미리 철저히 검수해야 합니. 수상자 리스트 변동이 생기면 바로 각인 업체와 소통하고 담당자가 최소 2명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요. 알겠죠?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실장님, 이번엔 꼭 성공적으로 해내겠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우리 다 같이 공들여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그 순간 손흥민이 사무실에 깜짝 등장했다. 이건 호텔 측의 초청으로 진행할 새로운 자선 행사를 위해 미팅을 잡았기 때문이다. 스태프들은 이미 익숙하게 그를 방했다. 손 선수 또 뵙네요.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이번 자선 행사는 유소년 축구 교실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 박 코치님이랑도 협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강 실장은 벌떡 일어나 예의를 갖췄다. 저희가 최대한 도울 테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손 선수.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엔 절대 틀린 트로피가 안 나오겠네요? 하하, 네. 그건 이미 1순위 체크사항입니 절대 혼동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 그럼 함께 준비해 봅시다. 다만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 권위적으로 혼내진 마시고요. 분위기 좋아야 일이 잘 될 테니까. 물론이죠. 이제 저도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배웠습니다. 사무실 안은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한 스태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손 선수, 그럼 이 일도 혹시 SNS나 언론에 알릴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너무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지만 좋은 취지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죠. 제가 무조건 홍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엔 실장님이 완벽 준비하셔야 해요. 강 실장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말아요. 저도 이 행사를 멋지게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오해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결의를 다지는 그 순간 자그마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강 실장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예, 호텔 측 홍보팀이요? 아, 네네. 지금 손 선수 오신 거 맞습? 네, 회의실 잡아서 바로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 실장은 활짝 웃었다. 아, 역시 요즘은 SNS나 미디어에나 빠르게 소식이 전해지네요. 모두 준비하러 갑시다. 손흥민이 회의실로 이동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다. 이번엔 정말 실수 없이 유소년 축구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의미의 상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잖아요.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 강 실장은 미소 지으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뒤에도 시상식 해프닝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누군가는 행사 코디네이터가 처음엔 거만했지만 끝내 사과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선 점이 인상 깊었다라 했고, 누군가는 손흥민의 여유와 책임감이 결국 행사 전체를 구원했다라며 칭찬했다. 무엇보다 그날 이후 박철우 코치가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는 자원봉사 코치들이 늘었고 지역 후원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손흥민과 박 코치의 상 바뀐 해프닝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가져왔다. 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흘러 다시 한 해를 장식하는 연말 시상식 시즌이 돌아올 무렵 사람들은 지난번 시상식과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해했다. 언론에서는 이번엔 어떤 선수, 코치가 어떤 상을 받을까? 작년과 달리 진행이 매끄러울까? 라는 기사들을 올렸고 주최 측은 더욱 철저한 대비 시스템을 갖췄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달라진 강 실장이 있었다.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매 순간 점검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도 말하듯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긴 어렵지만 실수를 기회로 삼아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어느 날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손흥민이 호텔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실장님 다들 잘 지내시죠? 혹시 행사 당일에 제가 초대받아도 될까요? 특별히 시상자가 아니어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손 선수. 초대가 뭐 필요합니까? 언제든 환영입니. 모두가 손 선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하, 감사합니. 사실 박 코치님과 아이들도 함께 가고 싶다네요.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이들이 와서 무대를 직접 본다면 또 큰 꿈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강 실장은 예전 같으면 왜 갑자기 아이들까지 초대하냐, 좌석이 부족한데 라고 투덜거렸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오히려 좋아, 아이들을 위한 특별 자리를 마련하자 라며 직원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 변화를 목격한 스태프들은 서로 눈짓하며 속삭였다. 우리 실장님 정말 달라졌다. 이제 진짜 사람들을 위한 행사라는 걸 이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는 권위만 내세웠는데 이젠 다 같이 의미를 만들어 가려 하잖아. 그날 저녁 퇴근 직전 사무실을 둘러보던 강 실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트로피 리스트를 확인했다. 이름 누락된 곳은 없는지, 철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는지, 혹시 긴급 변경이 필요한 수상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작은 메모장을 꺼내 직접 적었다. 만약 돌발 사항 생기면 즉시 팀원들과 공유, 함께 해결. 절대 혼자 결정 내리지 말 것. 그는 메모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이 일러준 팀플레이 정신이 머릿속을 떠올랐던 것이다. 그때 옆자리의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물었다. 실장님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적고 계신 건가요? 응, 혹시 몰라서. 지난번 해프닝 다시는 안 겪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내 본성은 한 번에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부터 노력해야지. 직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최고예요, 실장님.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며칠 뒤 행사장 수많은 스포츠인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크린의 수상자 명단과 트로피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고 진행 흐름도 매끄러웠다. 그리고 강 실장은 MC와 함께 무대 위에서 활짝 웃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저희 팀은 지난 실수를 교훈 삼아 확실한 검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청중 사이에서 손흥민과 유소년 축구 교실 아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환호하며 대답했다. 시상식 막바지 강 실장은 마이크를 들어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스포츠의 정신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 저 또한 과거의 권위적 태도를 반성했고 더 나은 시스템과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지난 해프닝 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실수를 감싸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중들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옆에서 환한 미소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조용히 말했다. 봐, 한 번의 실수가 끝이 아니지.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중요하잖아.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다. 저희도 축구에서 실수해도 포기 안 하고 고치면 되죠, 형.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와, 이번 시상식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 준비도 꼼꼼했고 실장님 태도도 엄청 부드러워졌더라. 맞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다니 작년 해프닝과는 완전 다르네.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 손흥민 선수도 멋졌어. 뒤에서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 강 실장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만족감과 동시에 약간의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 스태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실장님, 축하드립니. 오늘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래, 다들 고마워. 모두가 노력해준 덕분이야. 이제야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손흥민이 강 실장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 축하드려요. 손 선수 덕분입니. 예전에 조언해준 내용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도 오늘 멋진 시상식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예전의 작은 해프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강 실장과 스태프들, 그리고 박철우 코치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다들 무대로 올라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트로피 이름 또 바뀌면 안 돼요. 장례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사진이 찍히자 손흥민은 주변인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우리 모두 배운 걸 실천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해요. 이에 강 실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통해 배우려 함니 그것이 스포츠 정신, 그리고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단체 사진 속에서 영원히 남을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번 시상식은 해프닝에서 시작된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 자리라는 찬사를 들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호텔 로비에 남아있던 몇몇 스태프와 강 실장, 그리고 손흥민은 작게 뒤풀이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손흥민이 물었다. 실장님, 다음번에도 또 스포츠 관련 시상식이 있을 때 불러주실 거죠? 물론입니. 오히려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어요. 손 선수의 조언과 응원을 받으면 우리 행사가 더 빛나니까요. 하하, 언제든 연락 주세요. 뭐 다음에 또 제 트로피가 엉뚱하게 바뀌어 있어도 이제는 전혀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모두가 웃음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실장은 방금 전까지의 웃음 속에서도 결의를 다지듯 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다시는 틀린 트로피로 손 선수 곤란하게 하지 않겠습. 그건 제가 약속해요. 그 말에 손흥민은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약속하셨으니 꼭 지키셔야 해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수상자분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웃음 속에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했다. 모든 일은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함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마지막으로 호텔 출구에서 헤어지며 손흥민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 행사도 기대하겠습.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들려주세. 혹시나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 서 있던 스태프가 문을 열어주며 장난스럽게 말을 받았다. 네, 그러면 다음 챕터도 놓치지 않도록 다들 지켜봐 주세요. 이쯤이면 다들 채널 고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손흥민과 모두가 유쾌한 웃음소리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로써 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또 하나의 장이 열릴 것이 분명했다. 그날의 교훈은 분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실수 후에 보여주는 태도와 책임감이라는 것. 손흥민과 강 실장, 그리고 모든 행사 관계자와 수상자들은 그것을 서로 확인하며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 우리 모두 같이 배우고 성장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모두가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듯 호텔 밖의 밤하늘에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다. 서로 간의 실수와 이해, 책임과 용서가 뒤섞여 한층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낸 이들처럼 도시는 언제나 그렇듯 환히 빛나고 있었다.